안녕하세요. 상담사 반달입니다. 오늘은 게슈탈트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게슈탈트 치료는 고전적 정신분석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치료 기법이에요. 게슈탈트 심리학, 실존 철학, 현상학, 사이코 드라마, 연극 기법을 통합해서 만든 치료 기법이죠. 창시자는 프리츠 펄스인데요. 굉장히 자유로운 모습이죠. 실제로 굉장히 창조적인 치료 기법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이분이 이야기한 말 중에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주의와 의식을 결합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알아차림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치료 기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게슈탈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게슈탈트 치료는 현상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과 그 순간의 알아차림을 중요하게 여겼죠. 성격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여기 조각난 동그라미와 각진 모양들이 있죠. 이 부분들의 전체적인 모양을 바로 게슈탈트라고 해요. 각 조각들이 있는데 개체에 의해서 지각된 그 개체의 행동 동기가 바로 게슈탈트다. 여기 삼각형이 보이는데요. 하얀 삼각형이 보일 수 있고 검은 테두리 삼각형이 먼저 보일 수 있어요. 먼저 보이는 것이 전경, 그 뒤에 것들이 배경이에요. 그 순간 가장 중요한 욕구나 감정, 그것이 전경이고 그게 선명해질 때 게슈탈트를 형성했다고 할 수 있어요. 건강한 개체는 전경과 배경이 자연스럽게 교체가 되거든요. 그런데 전경과 배경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겠어. 그러다 보면 욕구가 점점 쌓이는데 이게 미해결되면서 결국에 어떤 것도 해소할 수 없게 돼요. 그런 심리적인 또는 신체적인 장애를 겪게 되겠죠. 게슈탈트를 형성하고 촉진하는 데에는 알아차림 접촉 주기가 활성화되는데 내가 어떤 게슈탈트가 배경으로 물러난 다음에는 어떤 감각에 의해서 지금 어떤 욕구가 있는지 알아차리게 돼요. 바로 게슈탈트를 형성하고 촉진하는 거죠. 어떤 욕구를 알았을 때 그것을 에너지를 동원해서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해소하게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환경과 접촉해서 게슈탈트를 해소하고 증진시켜요. 이것이 해결되고 나면 그 게슈탈트는 배경으로 물러나고 또 새로운 걸 감각하고 새로운 알아차림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게슈탈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접촉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환경과 나의 그 경계에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게슈탈트의 형성과 해소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겠죠. 개체와 환경 사이에 안개가 낀 거, 그래서 접촉 경계가 혼란을 겪는 거, 여기에 낀 안개를 마야라고 했어요. 결국에 이 마야를 걷어내고 내가 진정 원하는 욕구를 배출해내고 그걸 해소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5가지의 신경증 상태를 통과해야지 심리적 성숙에 이를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첫 번째, 피상층.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단계예요. 피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죠. 공포증. 부모와 타인의 기대를 따라 사는데 진정한 자기를 아는 거는 조금 두려워요. 교착증. 내가 원하는 걸 알긴 알겠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중간 단계인 거죠. 자기가 진짜 뭘 원하는지 나를 파악했어요. 뇌파층. 그런데 그걸 외부로 표현하는 건 아직 두려워요. 표현을 억제하는 단계죠. 폭발층. 진실하게 환경과 접촉하면서 자기가 원했던 욕구를 폭발시키는 단계예요. 그렇다면 접촉 경계 장애는 왜 생기냐? 뇌사, 가장 대표적인 경계 장애예요. 모범생이 있다고 해볼게요. 부모가 원하는 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야. 부모의 바람대로 살아요. 그런데 결국 부모와 나는 다른 존재거든요. 신경증을 겪게 된대요. 이때 자기와 자기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해요. 투사, 내가 외로운데 내 딸까지 저 아이는 외로운 거야 지금. 이렇게 바라보는 걸 투사라고 해요. 타인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기도 한데 내가 지금 이게 투사적인 행동이다 라고 알면 되는데 그걸 모를 때 타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돼요. 융합. 내가 부모랑 너무 밀착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내 자녀와 너무 밀착이 되는 거예요. 지나친 의존 관계를 맺게 되죠. 경계선 성격 장애를 겪을 수 있어요. 이럴 때 부모 자녀 관계의 경계를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반전. 나에게 굉장히 억압적인 부모가 있어요. 너는 꼭 의사가 되어야 돼. 왜 공부 이렇게 안 하니? 이거밖에 못했어? 라고 할 때 화가 나요. 사실 부모한테 화가 나는 건데 내가 부족해서야. 내가 좀 더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 나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이럴 때 신체적 통증, 강박 증상, 열등의식, 죄책감,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의식, 반전이라고도 하는데 자기를 너무 의식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타인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나치게 의식을 하면서 대인 공포증을 겪게 되죠. 편향, 불안을 방어하기 위해서 아예 환경을 접촉을 안 하거나 약화시키는 거예요.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이 편향에 속할 수 있어요. 치료는 우리 아까 접촉 주기에서 게슈탈트를 형성할 때 알아차림, 게슈탈트를 해소할 때 접촉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알아차림과 접촉을 늘리는 것이 게슈탈트 치료예요. 알아차리는 것은 미해결 과제를 알아차림으로써 과제를 해소할 수 있고요. 현재 욕구와 감정을 알아차림으로써 게슈탈트를 형성할 수 있어요. 또는 내가 지금 뭘 느끼는지, 내가 어떤 욕구가 있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거를 알아차리느냐에 따라서 현상 알아차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접촉 경계 장애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렇게 어떻게 행동하는 걸 행위 알아차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적응적인 상황에서 잘못된 사고 패턴과 행동 패턴이 있다면 적응적 행동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접촉은 자기 자신의 억압된 욕구나 미해결된 분노를 알게 되는 거, 그것을 자신에 대한 접촉. 타인과 접촉할 수 있는데 타인과 명확한 관계가 있어야 너와 나의 건강한 대인관계로서의 접촉을 할 수 있어요. 환경으로는 음악에 몰입하고 자연의 변화를 진정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환경과 잘 접촉하는 사람이 대인과도 잘 접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치료 기법에서 치료자와 내담자의 관계는 나와 너의 진실한 만남이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마틴 부버의 철학적인 생각을 반영한 거죠. 지금 여기에 체험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감정 느끼는지, 그래서 지금 신체에서는 어떤 감각을 느끼는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피를 하게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하시면서 웃고 계시네요 하면서 자기가 회피하고 있다라는 걸 직면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회피하는지 알게 하는 거죠. 나를 많이 억압하는 사람이 부모와 상사에게 자기 주장하는 장면을 연기를 하도록 역할 연기를 시켜요. 빈 의자를 두고서 여기에 중요한 상대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을 이야기하도록 하는 거죠. 또는 내면에서 갈등이 있으면 두 인격체가 있다라고 하고 의자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연기를 해보는 기법을 빈의자 기법이라고 해요. 꿈은 개인이 자신의 일부를 외부로 투사한 거래요. 내가 꿈꾼 거를 가지고 작업하기도 하고요. 상대방이 이기적이어서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호소하는 내담자가 있어요. 그럼 당신이 한번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 연기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그 이기심이 사실은 나로 인해 생긴 거구나. 뭔가 창조적으로 자신의 투사를 알아차릴 수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이 치료 기법으로서 실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치료자들은 상상을 활용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어요. 이걸 실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게슈탈트 치료에 대한 평가로 지금 여기를 체험하게 했다. 개인과 환경을 접촉하게 했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예요. 치료자와 내담자가 진정한 관계를 맺게 했고 감정을 억압하는 사람이나 집단 형태로 치료가 이루어졌을 때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게슈탈트의 장점이죠. 그런데 체계가 정교하지 않아. 뭔가 지금의 문제를 진단하거나 이것을 연구하는 그런 자료들이 없어. 이런 건 한계점이에요. 게슈탈트 치료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개인과 환경 사이에 경계가 있는데 이 접촉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접촉 경계 장애가 생길 때 게슈탈트를 형성할 수 없어서 정신병리가 나타나요. 이때 우리는 게슈탈트를 형성하고 해소하는 것을 증진시켜야 되는데 바로 알아차림으로써 그리고 환경과 접촉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내담자가 있다고 볼게요.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는 회사원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할 줄은 몰라요. 이 사람이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어떤 한 동료가 자기 일을 떠넘기기 시작하더니 일이 잘 안 되니까 이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데 자기의 그런 부당함, 불합리함 이런 것을 억압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해요. 이런 내담자에게 빈의자 기법을 활용해서 상대방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업무를 부탁할 때 어떤 감정인지,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재현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다고요? 그럼 한번 연기를 연습해 보세요. 누군가가 자꾸 자기 일을 떠넘기려고 할 때, 제가 지금 다른 급한 업무가 있어서 그것까진 좀 어렵겠어요. 또는 누군가가 어떤 잘못을 나에게 떠넘기려고 할 때, 그 문제는 김대리 담당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나를 많이 억압하고 인내하면서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실제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역할 연기를 하면서 나의 감정이나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걸 연습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게슈탈트 치료에 대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